이번 시간은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부동산공법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네 맘대로 하지 마라고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공법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규제한다고 했는데 누가 규제하는지 그 행정청 중에서 누가 규제하는 건지 그게 법마다 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이걸 규제하고 저 내용은 저 사람이 규제하고 이건 이 사람이 규제하고 그 내용들이 다 다르죠. 그걸 정확하게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제장 체계도를 제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누가 규제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럼 행정조직은 어떻게 돼 있다? 제일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근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관한 걸 다 규제하는 거지. 특별히 이럴 때는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는데 거기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들어간다? 행정조직은 이거부터가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더라. 우리 법조문을 읽다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다? 그럼 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구 있을까? 바로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있고 지방행정위원회 장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 하면 뭐뭐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구분된다. 일단 이렇게 둘로 나누죠. 이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 중앙에 있는 행정위원회 장들이 누구죠? 바로 장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장관들, 이분들을 전부 다 묶어서 뭐라 부른다?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 상당히 많아요. 한 18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장관들이. 그러니까 그 장관들을 갖다가 중앙행정위원회 장.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이때 이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위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국가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야.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부르자. 국가, 중앙행정기관 국가라고 부르고 그 중앙행정의 장에는 장관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에는 또 둘로 나눠지죠. 누구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이때 요 지방행정기관만 다시 또 뭐라 부른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에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을 뭐라 부른다? 국가. 지방행정기관을 뭐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 원래 둘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또 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좀 구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행정기관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이 뜻이 무엇인지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지방이라고 하는 건 말대로 지방을 말하고 이때 자치단체라는 게 뭐죠? 자치단체.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를 뭐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란 이 자치단체란 뜻이 무엇일까?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자, 여기 서울특별시를 갖다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다스리는 게 바로 서울특별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장을 뽑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뽑혔었죠? 그 서울특별시장이 바로 여러분들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서 그 자가 나를 다스리게 한다. 그걸 자치단체랍니다. 나를 다스릴 자를 내가 손으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나를 다스리죠. 자, 이 자가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서울특별시장 바꿔버리면 되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선거를 통해서 선거로 다시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자치단체가 된단다. 이게 자치단체입니다. 그럼 결국 자치단체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바로 그 선거로 뽑은 주민들을 다스리는 단체, 이게 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자치단체는 뭐뭐 있다? 바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둘로 이제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때 광역자치단체란 광역,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네. 좀 크다는 얘기죠. 범위가 넓다. 이게 광역입니다. 기초는 그 광역자치단체 속에 광역자치단체를 이루고 있는 그 조직들을 그걸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는 누구 있을까? 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경기도도지사,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도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사 두 사람이 있어. 특별자치도사는 다시 강원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사하고 또 하나 저쪽 제주특별자치도사 두 사람 있죠. 자, 이 사람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나눠보죠. 먼저 특별시장에는 몇 명 있다냐? 우리나라는 현재 특별시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서울만 특별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서울특별시장 한 명 있죠. 이분도 광역자치단체장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있다? 그 다음에 광역시장들. 그럼 광역시장에는 또 몇 명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6명 있습니다. 6명. 누구 있죠? 바로 위에서부터 인천광역시장, 밑으로 내려가서 대전광역시장,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대구광역시장,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서 부산광역시장, 그 옆으로 동쪽으로 틀어서 울산광역시장, 저쪽 전라도로 넘어가서 광주광역시장. 그래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렇게 6개, 6대 광역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은 현재 6명 있고 이분도 광역자치단체장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 있다? 특별자치시장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재 특별자치시장은 한 명밖에 없죠. 누구? 세종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세종시만 특별자치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지사는 몇 명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 8명 있습니다. 어디부터? 7명으로 내려갔죠. 8명에서 7명. 강원도가 빠졌으니까. 어디부터? 여기 경기도부터. 경기도 있죠? 경기도도지사, 경기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해가지고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해가지고 7명의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별자치도사 몇 명 있죠? 2명 있습니다. 작년 6월달부터 새로 이제 올해 6월달이죠. 올해 6월달부터 2명으로 늘어났죠. 1명이었다가 종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6월달부터 다시 강원특별자치도사가 새로 이제 신설됐죠. 그래서 종전했던 강원도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특별자치도사는 2명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을 묶어서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합쳐서 뭐라 부른다? 이걸 한마디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시도지사의 권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시도사 하면 누굴 말한다?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다. 이런 식이죠. 5명을 보고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을까? 바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밑에 바로 25명의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장, 종로구청장, 강서구청장 또는 영등포구청장 등등등 해가지고 총 25명의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역시장 밑에는 자 아까 광역시장은 몇 명 있었죠? 6명 있었어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명 있었죠. 그 광역시장 속에는 다시 누구가 있을까? 쪼개질까? 바로 구청장과 군수가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는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구청장 있죠. 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강화군, 옹진군 이런 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할 건 광역시 속에는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군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다만 광역시라고 해서 구청장은 꼭 있지만 광역시에는 다 구청장이 있어요. 그러나 군수는 없는 군수도 있습니다. 군이 없는 광역시도 있다는 얘기죠. 어딜까? 바로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는 구청장 5명만 있고 거기는 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부산이 있을까? 예, 부산도 있어요. 뭐 있죠? 부산에는 부산대 해운대구 바로 옆에 보면 거기
해운대구 그죠? 기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장미역 하는 데 있죠? 바로 그 기장군. 그럼 거기는 뭐 됐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구청장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군수는 한 명밖에 없는데 바로 기장군. 그게 바로 광역시에 군수도 들어있다. 그래서 광역시장 밑에는 반드시 구청장은 있고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다. 있는 광역시도 있고 없는 광역시다. 그래서 군수를 괄호처럼 이 괄호를 쓴 이유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다는 걸 표시하려고 괄호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가 광역시장 밑에는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 군수들이 있더라. 특히 군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였죠? 세종특별자치장. 밑에는 누굴 둘 수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점선으로 표시해놓고 아직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럴까? 원래 구청장을 두려면 그 밑에 그 해당 지역에 인구가 원칙적으로 50만 명 이상 돼야 됩니다. 50몇 명 이상 될 때 25명 기준으로 구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50만 명이 안 되면 구로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세종특별자치는 인구가 얼마일까? 작년 기준으로 32만 명이었거든요. 아직 5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도 구청장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기에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돼가지고 지금 32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청장이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원래 구청장의 고유관할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더냐? 각각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에 갖는 고유권한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갖는 권한, 기초자치단체에 갖는 권한이 다르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 세종시에서는요. 특별자치장만 있으면 구청장이 없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행사해야 될 고유권한이 있을 것인데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행사할 고유권한이 있을 것인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청장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행사 못하니까 그건 그냥 공석으로 둬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건축허가 받으려면 구청장한테 받으러 가는 게 원칙인데 그럼 구청장 없으니까 받으러 못 가는 겁니까? 누군가 대신 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세종특별자치장이 자기가 행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을 두기 전까지는 누가 행사한다? 세종특별자치장이 자기가 구청장의 권한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세종시장은 잘 들으세요. 세종특별자치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도 자기가 행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 보고 모이랍니다. 어떻게 모이라죠? 어이, 시도사들 모여. 즉 광역자치단체장들 모여. 그러면 누가 간다? 세종특별자치장 시도사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누구 모이래? 어이, 기초자치단체장들 모여. 우리나라 한 235개 정도 되는데 기초단체장. 그 기초단체장들 모여. 그러면 그때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자들을 다 묶어서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갈까? 세종특별자치장도 여기 가야 됩니다. 모임에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시도의사 모여.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장도 당연히 자기가 시도사 권하니까 가야 되지만 동시에 구청장들 모여. 그랬더니 구청장이 없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 권한을 대리 행사하고 있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장이 구청장 모임인 시장군수점에 지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법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해놓고 요 앞에다가 뭐랬다? 특별자치시장이란 말이 여기 또 씁니다. 이유는 특별자치장이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대신에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장이 권한 행사해서 요게 그 자가 들어간다는 것. 세종특별자치장이 요 밑에도 들어간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뭐가 나오죠? 보고 도지사. 도의사 밑에는 누가 있단다? 시장하고 군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도에는 다 뭐가 있단다? 시장, 군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면 평택시장, 경기도, 그다음에 가평군수, 그죠? 그런 연천군수 이런 시장,
군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장을 또 둘로 구분하는 게 우리 법의 체계라는 거. 이거 시장 누구 밑에 있는 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장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세종특별자치장 있죠? 이 사람들도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여기 있는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은 무슨 권한을 갖는 거고?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을 갖는 시장들이고 반면에 여기 있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갖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함부로 맘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장하고 평택시장하고 맘먹습니까? 아니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 도지사하고 동급의 권한을 갖는 자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보다 한 단계 아랫계급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은 바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는 걸 조심하시고 이 시장이 뭐로 나눠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다시 또 둘로 구분됩니다. 대도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 둘로 가면이죠. 이때 대도시라는 건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이거를 대도시장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얼마?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우리가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그중에 작년부터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특례시장이라는 게 하나 더 만들어졌죠. 대도시 시장 중에서 특례시장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럼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다 대도시장인데 그중에 특히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된다? 그것만은 따로 대도시장 중에서 특례시장이라 부르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 특례시장에 대한 권한은 우리 법에서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이란 인구가 얼마다? 50만 명 이상 되면 일단은 대도시장이고 그중에 특히 10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대도시시장 중에서 또 특례시장이라고 따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특례시장은 100만 명 이상 되는 거잖아. 현재로서는 100만 명에 근접한 시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현재로서 실제로 되는 건 저 고양시장. 저 여기 서울특별시 옆에 있는 저쪽에는 고양시 있죠? 고양시장. 또 저 밑으로 하면 용인시장. 용인시장. 그 다음에 수원시장. 저 밑에 창원시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양시장, 용인시장, 수원시장, 진짜 경상도에 있는 그 창원시장. 이 4명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시로서 따로 특별히 대도시시장 중에서도 특례시장이라고 부른다. 특례시장.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대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뭘 둘 수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대도시시장 밑에도 구청장 둘 수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니까 아까 구청장은 언다진다고 했죠.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돼야 구청장을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니까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데 보면 구청장을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4명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50만 명 이상 되면 2개의 구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하나가 원칙이 얼마죠? 25만 명 기준이잖아. 반드시 25만 명을 넘는 건 아니야. 이쪽은 23만 명, 저쪽은 27만 명. 이래도 되지만 합쳐서 일단 50만 명 이상 되면 구를 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구가 50만 명이면 2개 구죠. 75만 명 넘어가면 3개 구가 되죠. 100만 명 되면 4개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명, 25만 명, 25만 이상 되면 그때부터 구가 하나씩 더 늘어나가지고 100만 명이면 구가 4개 이상을 둘 수 있다. 4개를 둘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원시는 구청장이 4명이나 했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 대도시에는 구청장하고요. 조심할 거야. 누구하고?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이 구청장 있죠? 이 두 사람. 특별시장 밑에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이 구청장들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왜 다를까? 바로 여기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은요.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자치단체 할 때 자치자를 여기다 썼죠.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있는 거? 특별시의 밑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그 구에 있는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들이죠. 강남구청장 누가 뽑았습니까? 강남구 시민들이 뽑았죠.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했죠? 강서구 구청장 누가 뽑았어? 강서구 구민들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이니까 무슨 구청장이라고 한다? 자치구 구청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반면에 이쪽을 볼까요? 지금 대도시, 즉 수원시에도 구청장들이 4명 있다 그랬죠. 그럼 그때 이 구청장은 우리 강서구청장하고 같은 권한일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같은 권한일까?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 이 구청장은요,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게 아니라 여기 대도시장, 수원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이지 선출직 공무원의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 자, 여기 있는 이 구청장은 아니야.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누가 대도시장인 그 수원시장이 자기가 임명한 구청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이 아니고 임명된 임명직 구청장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흔히 행정구 구청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행정구 구청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권한이 같을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겠죠? 여기는 자치구 구청장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만 뭘 갖는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럼 여기는 대도시장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자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에서 권한은 시장이 자기가 권한 행사하고, 다만 자기 권한의 일부만 구청장한테 위임해져가지고 구청장 네가 행사하라 그랬지. 이때 구청장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은 시장 자체가 권한을 행사하지 그 밑에 있는 구청장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엄격히 말한다면 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하고 이 시장하고는, 즉 수원시장하고는 같은 동급의 레벨이라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여기 특별시, 광역시장, 구청장하고는 한 단계 밑에 있는 계급이지 같은 동급의 구청장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50만 명 미만의 시장을 뭐라고 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랍니다. 이거는 인구가 얼마? 50만 명 미만 그랬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요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이때 여기는 특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세종시에는 없어요.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수, 이 사람들을 묶어서 누구누구? 자, 요거는 다시 색깔로 입힌다면 여기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 요 동그라미 친 5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여기 그냥 구청장을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말하고, 요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에는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이 있어요.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가 있어요. 도의사 밑에는 시장수. 이 사람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라고 표현하고,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 지금 특별자치도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특별자치도사는 누구죠? 두 사람 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사가 있고, 또 누가 있다? 여기 제주 특별자치도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한번 먼저 갈까요? 제주도 가면 도지사 밑에 시장이 2명 있습니다. 제주도 도지사 밑에 시장이 2명 있죠. 누구 있죠? 제주시장하고 저쪽 남쪽에 있는 서귀포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두 사람이 있죠. 그럼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여기 우리가 말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에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지사 밑에 있는 이 시장들하고 같은 동급 권한일까? 아니, 제주 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여기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고유 권한이 없습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고유 권한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그 고유 권한이 기초자치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원래 시장에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을 제주도에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제주도 도지사, 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도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시장에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도 자기가 같이 행사한다. 어디랑 비슷해? 세종시하고 비슷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종시장은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정관을 쥐가 행사하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시장이 있긴 있는데 이 시장의 권한은 고유 권한을 누가 뺏어가서? 제주도 도의사가 뺏어가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제주시 서귀포시장의 권한을 지가 행사한단다.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고유 권한은 없어요. 그럼 누구 권한을 행사하죠? 도지사가 넘겨주는 위임 업무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이었었어. 원래는 옛날에. 근데 제주도 이렇게 쓸 때는 제주도 도의사하고 제주시장하고는 권한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는데 특별자치도지사라는 걸 두면서 그때 시장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갔고, 그럼 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없어졌느냐? 아니야. 그냥 두고 있는데 누가 준다? 도지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일부를 그 시장들에게 위임을 해줘서 너희들은 고유 업무는 없고 위임 업무만 집행하라. 그냥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고 심부름권으로 두고 있는 게 현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권한이라는 거. 그래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한마디로 고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도의사한테 뺏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 시장군수 구청장들 모여 그러면은 제주도에서는 누가 가야 될까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참석합니까? 못 갑니다. 왜?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 권한이 없어서 시장군수 구청장 모임에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여기 참석할 수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누가 가야 돼? 제주도 도지사가 가야 되죠.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여기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모여라? 시장, 군수, 구청장들 모여 그러면 누구누구 여기 추가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걸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죠? 바로 세종 특별자치시장이 요 구청장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가 여기 참석해야 되고 시장 수청 모임에 자기가 들어가고, 동시에 제주도에서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고유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도지사가 뺏어갔으니까 제주 특별자치도사가 요 시장군수 추장 모일 때 시장 권한으로서 도지사가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주문을 읽다 보면 뭐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건축법에 보시면 건축허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건축허가권자라는 걸 살펴보면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원래 권한자인데 없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에서는 시장의 자기 권한이 없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가,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 사람들 요거 묶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 그 사람들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일 때 왜 특시, 특도가 튀어나오는지 그 이유는 특시는 나오는 이유가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특별시장이 나오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 권한을 뺏어간 특별자치도사가 지가 나온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청장 이렇게 법조문에서 나온다는 거 아셨죠? 이것도 이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말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렇다면 이제 행정조직은 보면 계층구조로 갖는다. 어떻게 계층구조로 갖죠? 제일 위에 누가 있다?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그럼 물어보죠. 국토교통부장이 더 높아 보입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더 높아 보입니까? 물론 현재서 국토교통부장은 원희룡 장관으로서 뭐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도 있죠? 여기 우리 서울특별시장 또는 경기도도의사 이 시도사들, 적어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도의사는 뭐 후보군에 들어간다? 대권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장을 대권 후보로 넣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도의사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도사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자도 더 높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대권 후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조직에서는 누가 더 높다? 장관들이 더 높은 게 원칙이고 그 밑에 누가 있다? 시도의사들이 그 밑에 있는 거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시도사 밑에 누가 있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은 어떤 계층 구조로 갖는다?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시도의사가 있고 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요 장관, 국토교통장관을 최고대빵이라고 그래요. 최고대빵, 대빵이야, 대빵.
그리고 신도사는 중간 대빵, 시장수 구청장을 쫄따구 대빵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서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행정조직은 계층구조 이렇게 층을 갖는다. 그래서 밑에 위에 위에 그래서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행정조직의 기본 정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 뭐가 있죠? 관할구역의 장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관할구역의 장. 그럼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관할구역이라는 뜻이 뭘까? 관할이 뭐야? 관할.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이 관할이죠. 자, 조직 우리 조폭들 보십시오. 조폭. 옛날에 저기 김두한 하면 어디였었죠? 종로관할. 그죠? 그다음에 누구 하면은 또 저쪽 이정재 하면은 동대문 관할. 그죠? 그다음에 신촌 관할. 뭐 이런 식으로 그 조폭들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이 나눠지잖아. 내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다. 이게 관할입니다. 그러면 이때 관할구역이란 내가 다스리고 거느리라는 구역이라는 뜻이고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넓으면 관할하기에는 영역이 아니고 너무 좁아도 그렇잖아. 그래서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은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 이게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법에서는 어떤 걸 관할구역으로 하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관할구역을 의미합니다. 어디? 바로 서울특별시 자체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아까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를 썼지만 그래도 관할구역에서는 그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관할구역 개념으로 본다는 것. 그러면 그 서울특별시는 강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이 되지 강서구가 관할구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장 이런 법이 우리 법조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관할구역의 장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관할구역의 장 하면 누굴 말한다? 바로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지 구청장을 관할구역의 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바로 광역시장들이 관할구역의 장입니다. 누구나 아니야. 구청장이나 밑에 있는 군수는 관할구역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이죠. 반면에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보고 그 장인 세종특별자치장이 관할구역의 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장이다?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요 도는 까만 거로다가 지금 내묻혀놨지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될까? 관할구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넓습니다. 우리 경기도 하면은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경기도라는 데를 보면 자, 여기 어디죠? 여기가 서울특별시야. 여기 서울특별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겠죠? 이쪽에 인천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란다? 여기를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원래 포함하는 건 아니야. 같은 동급입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사는 똑같은 시도사로서 같은 급을 갖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경기도가 인천과 서울을 포괄할 만큼 그렇게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보기에는 거느리고 다스리기에는 너무 넓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관할구역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도를 쪼개버리죠. 그럼 도를 쪼개면 여기 뭐겠죠? 여기에 평택시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안산시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는 화성시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또 경기도를 또 쭉 쪼갰죠? 여러 가지 놨죠? 저 위에는 연천군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쪼개지면 이쪽은 뭐 김포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쪽에는 또 다리 건너서 여기 고양시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뭐 또 옆에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눠지잖아. 시흥시가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뭐로 나눠진다? 여기는 도가 뭐로 쪼개지죠? 시하고 군으로 나눠집니다. 경기도가 시, 군으로 나눠지죠? 바로 그 시, 군,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수들, 이 시장수를 관할구역으로 장으로 보지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장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장이 아니고 너무 넓어서 쪼개진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장으로 본다는 것.
이것이 그럼 나중에 읽다 보면 관악의 장이 명칭이 쭉 나와요. 그때 도지사가 나오지 않고 시장군수가 나온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만히 있어봐. 도지사 밑에 군수 있잖아. 아까 여기 누구 있었죠? 이쪽에 가평군, 연천군. 아까 연천군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가평군, 여기 양평군. 이런 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군들 있잖아. 군들. 이 군은, 여기는 군 있잖아요. 이 군. 이거는 관악의 계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즉, 도지사 밑에는 시장군수들이 관악의 장이야. 그러면 여기 광역시장 밑에는 군수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시 옹진군. 그 강화군수 옹진군서는 아까 관악의 장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누가 들어가죠? 인천광역시장 자체가 관악의 장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관악의 개념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밑에는 시장군수, 이 군수, 즉 연천군, 가평군 그 군수들은 관악의 장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인천에 있는 강화군수하고 도지사 밑에 있는 경기도지사 밑에 있는 연천군수하고는 어떻게 될까? 연천군수는 관악의 장으로 보지만 여기는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관악의 장이 아니라는 것. 인천광역시장 자체가 관악의 장이죠. 반면에 여기는 도지사가 관악의 장이 아니고 군수가 관악의 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흔히 쓸 때 관악의 장할 때 괄호 열고 군수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관악의 장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군 해놓고 괄호 열고 광역시 군수는 제외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 법조문에서 이유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특별자치도사는 관악의 장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다만 누가 있습니까? 강원도 도지사는 아까 설명 안 했잖아. 그럼 제주도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는 아무런 고유관원이 없어서 제주시장이 지가 권한을 다 갖고 있다 해서 도지사 권한, 시장군수랑 같이 갖고 있어. 그런데 어디 있죠? 자, 강원도는 또 달라져. 강원도는 7개 시하고 11개 군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원도 전체를 보면 18개 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18개 되는 시구장 군수들 있잖아. 이분들은 도지사가 그 특별자치도시니 강원도지사가 권한 다 가졌을까? 아니요. 제주도하고는 다르게 제주도와는 다르게 강원 특별자치도에는 시장군수들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은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특별자치도시의 강원도도사는 자기가 직접 시장과 군수권한을 직접 시장군수들이 자기 고유권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 시장 있죠. 원주시 자기 고유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그때는 도의사가 다 뺏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불만인지 아십니까? 이제 제주도가 불만을 가져요.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 있잖아. 여기서도 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똑같이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들에게 이 강원도도 도지사 똑같이 우리도 권한 달라. 고유권한 달라. 도지사 네가 굳이 뺏어갈 이유가 없다. 나눠라. 해가지고 지금도 한참 그거 갖고 실강행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강행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고유권한이 없고 도지사하자고. 다만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원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 권한을 그대로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거. 참 갈수록 복잡해져. 그죠? 자, 옛날에는 강원도는 그냥 도지사에 속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안 따져도 됐었어. 이제는 그런 걸 다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제 개념 봐봐. 관할구역의 장에는 누구 있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빠지고 시장군수 이렇게 들어가고 특별자치도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도 여기 강원도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는 여기 시장군수도 고유권한을 갖는 관악의 장으로 본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어떻게 하는지 특, 광, 특시, 그 다음에 특도. 이 사람도 관악의 장이야. 특도. 그럼 이건 어디죠? 특도가 들어가는 건 제주도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둘 다 있는 게 아니야. 특별자치도는 제주 특별자치도만 관악의 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인데 다만 강원도만은 강원도 시장군수도 고유권한을 갖는 관악의 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관악의 장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면서 관악의 장하고 부를 때는 그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하면 뭐가 떠오른다? 관악의 장이란 개념이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은 수백 번 써먹어요. 수백 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누굴 말한다? 관악의 장을 말한다 라고 할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놓고 행정청이라는 표현들이 앞으로 법조문에 많이 나와요. 행정청 하는데 이 행정청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여기 나오는 이 조직들이 다 하나하나가 뭐다? 이게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행정청이고 그 행정청에는 국가, 바로 이 장관들과 관련된 조직이 중앙행정원의 국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거 지방자치단체 이걸 말한다? 지방행정기관 이거를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부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셨죠? 요 정도만 개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했던 거 참 복잡해요. 쉬운 듯 하면서도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표를 그려놓을 수 있을 만큼 종이에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A4지 있죠? 한 장 놓고 제일 먼저 어떻게 써야 돼? A4지 써놓고 이렇게 그립니다.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고 먼저 제목을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대통령이 있다.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다. 그 밑에 행정기관의 장이 있다. 이렇게 써놓고 그중에 행정위원회 장은 다시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구분된다. 그때 중앙행정위원회 장에는 장관들이 있고 지방행정위원회 장은 다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그때 중앙행정기관을 국가기관이라고 부르고 국가라고 부르고 중앙행정위원회 국가야. 지방행정위원회는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자.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5명 있다.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이 5명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이 5명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 시도지사 하면 요 5명을 말한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누구누구 있다?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있고 광역시에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청장이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들이 있는데 그 시장 중에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대도시장 중에서 특히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특례시장이라고 부른다. 대도시장 중에서 특례시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사는 둘로 나눠진다. 강원도 특별자치도사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사 둘로 나눠진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사 밑에는 누가 있다? 시장 군수가 있는데 그 18명의 시장 군수는 각각의 고유관할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사는 시장 군수들은 자기 고유관할을 그냥 가지고 갑니다. 반면에 제주 특별자치도사 밑에 있는 시장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둘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유관할이 현재는 없고 도지사가 고유관할을 행사하고 있는 게 제주도의 특성이다.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그래 놓고 요 기초자치단체장 요 5명을 묶어서 우리 한마디로 뭐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모여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여기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누구누구? 세종특별자치하고 제주특별자치는 자기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모여할 때 세종특별자치하고 제주특별자치는 여기 참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 이렇게 표현하는 건 바로 세종시장하고 제주도지사가 이 구청장의 권한을 또는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조직은 뭐가 있단다? 관악의 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때 관악의계란 어디를 말한다?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을 관악을 하는데 뭐뭐 있을까?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관역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 전체를 하나의 관역으로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나의 관역으로 봅니다. 근데 도는 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를 쪼개서 시군 이걸 관역으로 부르자. 시군을 관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나의 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역의 장하면 누구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사만, 그다음에 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 특시, 제주특도, 시군,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누굴? 관악의 장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행정청에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손으로 써가면서 암기할 수 있어야 나중에 문제, 여러분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또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막 튀어나올 거야. 당장 오늘도 좀 있다가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서 쓸 수 있을 만큼 암기하기를 꼭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선 들어가니까 공법이 처음부터 꽉 막혀버리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